세격의 대제주교 카펠라 에메라다 루구니카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캐릭터입니다. 우선 카펠라의 권능은 초재생과 변이, 이 두 가지로 알려져 있죠. 그녀는 즉사에 이르는 공격을 받더라도 그 즉시 회복되는데 이는 이기에서 엘자가 보여주었던 재생 능력과도 비교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엘자의 재생 능력으로도 가필이 꽤나 고전했었는데 카펠라의 성가심은 이를 훨씬 능가합니다. 또한 카펠라는 자신의 몸을 다른 생명체로 변형시켜서 공격하거나 타인의 몸을 끔찍한 모습으로 만들 수도 있죠. 이번 3기에서도 도시청사의 인질들을 거대한 파리의 모습으로 바꾸고 곳곳의 시체들을 아수로 재탄생시키는 등 여러 악랄한 만행들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그녀에게는 권능 이외에도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카펠라가 자신의 몸에 흐른다고 말했던 용의피입니다. カペラのやつが俺の足に血を垂らしてた。竜の血だ。竜の血、ルグニカ王家に神竜が授けた3つの司法の1つじゃな。ルグニカ王国に伝わる神竜ボルカニカとの遊戯の一節ですね。随分と万能そうだな、竜の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용의 피는 400년 전 신령 볼카니카가 누구니카의 마지막 사자왕이었던 파르세일 누구니카에게 주었다는 세 가지 지보 중 하나이죠. 26권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용의 피란 아무 때나의 피가 아닌 최후의 심장박동에서 뽑아낸 것을 의미하며 이것을 사용하면 여러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실제로 누구니까 역사상 최악의 대기근 때 메마른 토지에 용의 피를 한 방울 떨어뜨리자 그 즉시 토지가 새로 소생되어 왕국의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고 하죠. 이번 3기에서 카펠라는 자신의 피를 용의 피라고 말하며 이것을 크루시와 스바루에게 떨어뜨렸죠. 이를 통해 스바루는 다리가 재생되는 기적이 일어난 반면 크루시는 온몸이 피에 침식되며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스바루에게 이런 효과가 일어난 이유는 일기에서 울가름들에게 당한 저주들과 용의 피가 서로 충돌하여 스바루가 용의 피에 완전히 침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스바루에게 이런 저주가 걸려있지 않았다면 크루시와 마찬가지의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9장 외변제에서도 용의 피의 언급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용의 피를 사람에게 주입하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몸이 풍선처럼 터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죠. 크루시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도 누구니까 왕족과 피가 가깝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용이 아니라 인간 일터인 카펠라에게 용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녀의 이름에서 그 이유를 추측하였습니다. 要求してるカペラエメラダ・ルグニカってのは何なんだ。カメにルグニカって入るのはそれこそ王族だけのはずだろう。カペラの名については分かりかねますが、かつてエメラダ・ルグニカの名を持つ方が王家に名を連ねていたことは確かです。ご存命だったのは50年以上も前のことです。非常に美しく聡明な方だったそうですが、その性格は残忍極まりなく、国民は皆彼女を恐れていたと。 그녀의 이름에 있는 누구니카는 누구니카의 왕족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성이었죠. 3기에서 비렐름은 그녀의 이름을 듣고 카펠라는 모르겠지만 에메라다 누구니카라는 이름은 아인전쟁보다도 이전인 50년 전에 존명했던 왕족의 이름이라고 하였죠. 그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매우 아름답고 총명했던 여성이었지만 다른 왕족들과는 다르게 매우 잔인하고 헤아릴 수 없는 어둠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탓에 그녀는 젊은 나이에 병으로 사망했지만 장례식조차 올리지 않았으며 그녀의 죽음조차 한동안은 대중들에게 숨겨졌다고 하죠. 비렐름은 카펠라가 그녀의 이름을 자칭하는 것이 왕가의 명예를 더럽히기 위해서라는 추측을 하며 카펠라가 에메라다 본인이 아닐 것이라고 하였지만 저는 카펠라와 에메라다가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카펠라의 정체가 에메라다의 시체에 용의 피를 주입시켜 부활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용의 피는 앞서 말했듯이 기적을 일으키는 보물이고 상황만 갖추어진다면 결손된 다리마저 재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9장의 언급에 따르면 용의 피를 사람에게 사용할 때 누구니까 왕족의 피에 가까울수록 부작용이 적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에메라다는 그야말로 왕족 그 자체이기에 용의 피를 주입당하고도 부작용 없이 부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마녀교의 대제주교를 맡고 있는 것을 보면 용의 피를 주입시킨 존재는 마녀교의 인물일 테고 저는 그중 판도라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진위와 목적은 원작이 좀 더 진행되어야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카펠라의 정체를 추측해보았는데 저는 아직 그녀의 비밀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루그니카 왕족들이 존명했던 시기의 이야기인 예스일권에서 현인회의 대표인 마이크리토프 맥마은은 루그니카의 왕족들은 몇 대에 걸쳐서 한 번 뛰어난 걸물이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마이크로토프는 피해 발현이라고 말했죠. 私は貴族が嫌いだ。私は騎士が嫌いだ。私は王国が嫌いだ。何もかも全部嫌いだ。だから全部ぶっ壊してやろうと思ってる。私が王様になったら全部ぶっ壊してやる。お前らまとめて叩き落としてこの国の風通し少しは良くしてやろうってんだ。 루그니카의 왕족들은 사람은 좋지만 통치는 못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그럼에도 그들이 경의를 받는 이유는 400년간 이어진 신령과의 맹약 때문이었죠. 오로지 신령의 비호를 받기 위해 국민들은 왕족들에게 충성을 바쳐온 것입니다. 마이크로토프는 그런 허울만 가진 왕을 섬기기 싫었고 그 또한 크루시의 소망처럼 다시 한번 사자왕의 재림을 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대 전에도 그런 왕족이 있었다고 말하며 뒷말을 흐리는데 저는 이 정체도 애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EX1권의 국왕은 제41대 왕인 난드알 누그니카입니다. 그리고 테레시아와 비렐름의 이야기인 예스3권에 등장하는 조니스 누그니카는 확실히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이 시기가 아인전쟁 이후임을 감안하였을 때 제40대 왕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마이크로토프가 말한 이대전의 사자왕의 제목은 에메라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렐름이 말했듯이 에메라다가 아인전쟁 이전에 존명했던 왕족이기 때문이죠. 보통 뒷말을 흐리는 것은 좋지 않은 기억일 가능성이 높기에 에메라다는 틀림없는 사자왕의 제목이었으나 그 악랄한 성격 탓에 왕위에 오르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회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추측을 정리하며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카펠라는 50년 전 병으로 사망했던 에메라다 루그니카가 마녀교에 의해 용의 피를 주입당하며 부활한 존재이다. 에메라다는 사자왕의 피가 발현되어 매우 총명하였지만 그 악랄한 성격 탓에 왕위에 오르지 못한 존재이다. 즉 카펠라의 무서움은 그녀의 권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사자왕의 제목이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5장 이후 아직까지 카펠라는 작품에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녀가 또다시 등장할 때 누그니카 왕족의 비밀도 함께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왕족의 유일한 생존자로 추측되는 펠트와 그 대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사자왕이 될 자와 사자왕이 되지 못한 자, 그녀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풀려갈지 저 또한 매우 궁금합니다. 그럼 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